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 원예부에 근무하는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샤인마스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도 품종 중에서 샤인마스켓 포도가 나와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을 하면서 지금 영농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도 이 청포도 샤인마스켓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농가들은 생산적인 입장에서 포도 사인에 대한 질문이, 자, 포도 사인 재배를 더 늘려야 할 것이냐, 재배를 안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이 포도 품종 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 품종은 특히 어린아이부터 노인층까지 소비층이 두껍고요. 또한 이 포도가 머스켓 향이 있어서 고급 향이 있기 때문에 고급 포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하시다 보면 캠젤 품종보다 화진 발생이 적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착과불량에 의한 피해가 적습니다. 이 포도는 또한 저장성이 강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설 선물론까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인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상품이 한 키로당 21,000원, 비지정 단지에서는 상품이 한 18,000원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3,400톤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요. 주 지역에서는 상주에서 김천 쪽에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인포도가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또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이 사인이 너무나도 단기간 내에 급격한 재배 면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의 하락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요. 현재 농촌 노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혜 처리를 2번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게 겨울철에 기온이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4, 5년마다 한 번씩 급강하로 내려지기 때문에 고랭지 지역에서는 동해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품종 특성을 보게 되면은 아직기 21호와 백남을 교배해서 2배째 대립계 품종입니다. 이 껍질째 먹는 녹강식 포도로서요, 특성상 화진이 캠벨보다는 적습니다. 당도는 18브룩스로 높고, 또한 그 머스켓 향이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취약한 점이 마이너스 15도에서 이 동해를 받기 때문에 고랭지 지역에서는 매년 볏짚이라든가 냉해 캐피를 이용해서 동해 대책에 주력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게 동해를 한번 받아보면은 치명적을 받기 때문에 동해에 주의해야 된다. 또한 이 유로포도로 이게 수세가 강한데 정식 초기에는 수세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탄저병이나 갈반병은 강하나 녹음병에게 취약하고요. 이 수령을 구성하는 데는 성목이 되는 데는 한 4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재배 면적을 보게 되면은 2000년도에 한 2,900헥타가 됐는데요. 금년에는 한 3,860헥타, 굉장한 지금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한 13,29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의 지금 사인 면적을 추정해 보건대 한 53,000헥타가 지금 20년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출하 가격을 보게 되면은 2kg에 작년에 한 21,100원이었는데요. 금년에 한 24,600원으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인은 무엇보다도 품질 목표를 두고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알 크기는 보통 한 13g에서 15g, 한 송이당 알은 40에서 50알 정도, 무게는 한 700g 내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300평당 한 3,000송이 정도를 생산을 목표로 두고 10kg에 반당 한 300평에서 한 2,000kg 정도를 생산하면은 그래도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지 않나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재배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포도 잎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 빗물이 맞게 되면 이게 녹균병이 발생해서 급속히 발병이 되기 때문에 좀 시설을 좀 개량을 해야겠다. 수영은 보통 개량 일문자 수영을 합니다만은 열간이 지금 기존에 지금 2.7m로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신규로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저는 열간을 한 3m로 좀 보시고요. 주간은 한 5m 돼. 그래서 300평당 한 70주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주지 유인선은 지상 높이에서 한 130에서 한 140 정도로 해서 여러 작업을 효율성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신초 관리 및 화수 관리는 발화전에 특히 이것은 그 캠벨과 달리 발화가 좀 잘 안 됩니다. 식재 2년 차에. 그래서 휴면 타파체를 메리트청을 필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메리트청은 발화 한 14일 전에 물 1, 메리트청 1 혼합을 해서 붓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눈 부위를. 그 다음에 정식 초기에 이 캠벨 자체가 수분이 많거나 그런 토양에서 특히나 그 칼슘 결핍 현상을 많이 일어내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을 유지를 시게 하고 칼슘제 연면 시비를 해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특히나 이게 수시가 강하다 보니까 주지를 받을 때 두서너 개를 받아가지고 한 주지는 주지를 올리고 나머지 주지는 예비주로 뒀다가 마디를 좀 한 10 내지 20cm 간격으로 두면 좋겠다. 주지 결과지가 이런 캠벨과 달라서 굉장히 작업이 번거롭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포도 전용 집게를 사용해 가지고 주인을 유인함으로써 노동력이 많이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송이의 덩굴 성장이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덩굴송이 남으면은 조기에 제거가 필요고요. 똑같은 신초 정리는 한 3차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는 개화 직전까지 꼭 신초 정리를 해서 신초의 결과지 간격을 유지를 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초기에 질소 비료를 과당시에 마디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식자의 1년 차에서는 질소질을 과다 시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년 차에서는 12광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금 사인에서 지금 바이러스 증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품종 자체가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등록이 좀 늦은 원인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묘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게 오기 때문에 묘 구입 시에 무균묘를 구입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좀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세력이 강하면은 이 어린 나무에서 발화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지 한 3m 정도, 주간부 3m 정도의 한 결과지를 한 35개 정도로 배치를 해서 포도잎의 광합성을 좀 증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과지를 너무 초기에 이 결속, 예를 들어서 유인선 결속을 하게 되면은 결과지가 이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지는 본잎이 한 8에서 한 10몇 정도 됐을 때 유인해서 결손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지를 결손할 때는 1번째와 2번째를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잡고 받쳐준 상태에서 작업자 방향으로 유인해서 결손을 하게 되면 떨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는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잎을 좀 빨리 잎을 활짝 전엽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광합성 능력을 체크했을 때 60일에서 90일 정도가 광합성 능력이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안 좋기 때문에 90일 이후부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잎을 좀 빨리 전엽시키는 게 좋다. 적심 재배를 필히 이건 해야 되는데 한 12잎 정도로 확보를 하고 개화 직전에 적심을 해야겠다. 1년차 1년차 주지에서 나온 결과지는 부초는 한 50 내지 60cm에서 좀 적심을 해주고요. 1년차 주지 적심은 이 간격이 일정하다가 길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간격이 주지가 커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약 마디가 길어지는데 이 부위에서 적심을 한 게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년차 주지 적심을 한 2m 정도 키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양에 따라서 또한 이 나무 수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향을 알고 주지 적심 관계는 차후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지 무적심도 가능합니다만은 무적심을 하게 되면은 꽃눈 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필히 꼭 적심을 해서 꽃눈 분화를 좀 촉진하는 그 경향으로 나무를 키우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낙엽이 지고 1년에 동계 전정 시에 주지를 너무나도 길게 두게 되면은 눈 트는 것도 좀 불균형하고요. 또한 착과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정 시에 너무나도 나무를 길게 두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꽃송이 다듬기입니다. 이 꽃송이 다듬기 시기는 첫 꽃 필 때에서부터 개화 전까지 이 시기에 하는데, 꽃송이는 화수 길이를 제일 밑에 남기는 걸 말하는 거죠. 2년생, 이제 포도를 심어서 2년생 때는 한 4cm 정도 남기고, 3년생에서는 한 3.5, 4년생에는 한 3cm 정도를 남기시는 게 좋다. 이 꽃송이가 길게 남기게 되면은 개화가 일시에 돼야만이 지배리는 1차 처리를 일시에 해서 포도 씨를 없애는데 개화 길이가 길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송이 길이를 짧게 둬야겠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꽃송기 다듬 시간은 300평당 약 한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지혜 처리는 첫째, 지혜 처리는 1차와 2차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적기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꽃들이라든가 소립과 발생, 잔알 이런 발생이 되고요. 또한 적기보다 늦게 처리되면은 유핵과가 되고 혼입이 되고 수정불량, 너슬포도가 생산됩니다. 처리 시기에 1차 처리 시기에 저온이 이제 그날 처리하는 날 저온이 됐다 하면은 꽃들이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처리 전에 적습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 GA 처리만 하게 하면은 포도알에 적게 달려서 덧컬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을 처리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GA 처리, 덧컬이 풀매트 지정 농도보다 높게 하면은 덧컬이나 풀매트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따 조금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농도를 높게 하면은 포도알이 많이 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되고요. GA 처리 시에 약물 농도가 pH가 6.0 이상 되면은 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석 후 이게 또 이 약을 희석을 해내서 장시간 두게 되면은 pH가 상승이 되므로 이 pH 유념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GA 처리는 5일 전과 처리 5일 전과 처리 후 2일 후에는 일반 농약을 좀 살포를 금지하고요. GA 처리 후에 24시간이 되어야만이 흡수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내에 비가 맞이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재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30도씨 이상 온도 처리 시에는 원형 녹과가 발생된다. 차후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온도가 높았을 때는 처리를 좀 지양해 주셔가요. 80% 다습 시에는 습도가 약액이 마르는 것이 좀 늦게 마릅니다. 그래서 이 녹과 발생이 돼요, 과일에서. 그래서 이럴 때도 좀 시기가 안 맞다. 생장 조절제 처리, 저희들이 첫 꽃 필 때 치죠. 스트ep토마이신, 일부 상품명으로는 브라마이신입니다만은 이 과원에서 첫 꽃이 필 때 1000배액으로 물 대두 시바르당 5말 정도를 꽃 화수정 중심으로 약을 살포해 주시면은 무액화, 씨 없는 포도 생산에 되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GA 처리. 1차 GA 처리는 언제 하느냐? 시기 100% 개화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 송이를 개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100% 개화됐을 때는 꽃 송이 끝이 완전히 개화됐을 때는 100% 개화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보통 2일 간격으로 한 4회 정도는 포장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전 포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 농도는 보통 수시에 있을 때는 25ppm, 강한 수시에서는 12.5ppm. 이게 지베리는 한 알에 물 2리터 타고요, 25. 그 다음에 4리터에다 한 개 타면 12.5ppm 되겠습니다. 이때 더크리를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6리터 약물에다가 더크리를 한 봉지 정도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또한 그 8리터에다가 한 봉지를 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5ppm 내지 5.0ppm 이 사이에 이 약을 혼용을 해서 하면 되고, 보통 저희들이 1차 처리 때는 약물을 포도 송이를 전체가 묻혀야 하겠죠. 그래서 한 3초 정도, 1차는 3초를 침지를 해야 하고요. 2차는 한 1.5초 정도를 침지를 해서 포도 송이가 전체가 붙도록 그렇게 침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GA 처리 2차 처리입니다. 이제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만개 후 한 10일에서 한 15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알이 한 콩알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자, 처리 농도는 25ppm, 물 2리터에 한 개 정도. 이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는 풀매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모양은 포도 송이 모양을 봤을 때는 크기라든가 이런 그 모양은 더크리 1차도 더크리, 2차 더크리도 좋은데 식감이라든가 이러한 그 봤을 때는 2차는 풀매트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물 4리터에 한 병 정도, 그 다음에 2리터에 한 병 정도, 그래서 2.5 내지 5ppm 정도를 혼용을 해서 이 지혜 처리 2차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2차 처리는 빨리 이게 약물이 건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 송이를 좀 흔들어 가지고 나무를 흔들어서 약물이 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